이번 시간에는 물류관리 이슈 중에서 물류 보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. 물류 보안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간단하게 내용 살펴보는 정도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자, 현대 들어서요. 이 물류가 관리 중에서 이 물류 보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. 그래서 물류의 안전이라든지 보안의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위험성, 또 위험의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공급 사슬에서 물류 안전이나 보안의 위험이 이 보안 사고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. 뭐 고의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연적으로 자연적인 건 아니지만 고의적이지 않게 우연치 않게 우연성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. 우연성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일들이 발생돼요. 그래서 뭐 물건이 손괴된다든지 또는 인명이 살상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.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제 정치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테러가 많이 발생되죠. 테러리스트들이 뭐 많이 발생되고, 그러니까 항만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항공 물류에서는 이 물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. 그러니까 항만이나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항공 부분에서는 이 물류 안전과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안전과 보안 사고가 공급 사슬의 사실 가장 중요한 위험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사실 이거는 예측 불가능하죠.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요인이에요. 그 다음에 이 리스크가 생각보다 커요. 리스크의 영향력도 크다는 거예요. 크다 하는 게 문제인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으면 이로 인해서 발생된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거죠. 그래서 공급 사슬에 대한 어떤 물류의 보안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.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는데 해상 사고도 많죠. 해상 사고들에 대한 어떤 안전책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리스크를 음,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, 피하는 방법으로 할게요. 피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보험이죠. 인생의 리스크를 좀 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있잖아요. 그래서 해상 보험을 많이 사용하고, 그래서 보험료가 추가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류 비용 중에서 이런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보험료잖아요. 그래서 보험료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. 그렇지만 어, 이 보안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보는 피해보다는 이 보험료가 더 싼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려하고 있다. 그래서 보통 공급 사슬에서 물류 안전이나 보안 위험은 보통 컨테이너 화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컨테이너 화물에서 안전과 보안, 그 다음에 어, 매도인한테 또 안전하게 전달하는 거, 그 다음에 운송 과정에서의 안전성, 운송 과정에서의 어떤 보안, 그 다음에 안전성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안전 보안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.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높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어떤 멸실이나 손상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컨테이너화도 여기에 해당돼요, 사실은. 컨테이너.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건이 없어지거나 손상된 걸 좀 줄일 수 있는 거죠. 사실 포장하고도 관계되는 거 포장. 그래서 포장 방법 중에 컨테이너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들어간다. 그래서 보통 이 테러라는 게 상당히 큰 리스크입니다. 그래서 물류 인프라를 아예 파괴하는 경우도 있죠. 물류 인프라가 파괴되면 운송시설이 아예 망가지는 경우고, 그 다음에 물류시설 운영이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화물 흐름이 통제되는 경우도 있고, 화물 자체에 대해서도 화물을 뭐 파괴하거나 또는 훔치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죠. 그래서 운송 시스템 상에서의 어떤 위험에 대한
보안 위험이 항상 노출돼 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뭐 보험을 든다든지 또는 보안이나 위험에 대한 규정을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거나 또는 검색을 강화하거나 그 다음에 관리에서 강화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쓴다는 거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단순하게 뭐 물건이 없어지거나 이런 정도에 벗어나서 더 크게는 이 물류 흐름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그 하나의 문제들로 인해서 물류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그 물류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게 되면 회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회복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기회비용도 크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류 안전과 보안 위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. 그래서 특히나 이 테러 같은 것들이 상당히 큰 위협이 되는 거죠. 이게 9.11 테러 이후에 그 전까지는 뭐 물류 보안에 대해서 물론 신경을 썼겠지만 아직 크게 신경 쓰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9.11 테러예요. 9.11 테러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보안을 신경 쓰고 하고 있지만 테러가 늘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시큐리티를 만들 수 있는 규범이나 법,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. 그래서 심지어 이런 거는 국제적 협력도 필요한 거예요.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다. 그래서 이런 보안 제도 중에 하나가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이라는 게 있죠. 이거를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요. ISPS 코드라고 불러요.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요. 이 규칙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보안 시설이나 보안을 진행하는 거죠. 그래서 회사 보안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찾아내고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컨테이너 보안 협정이에요. 컨테이너 시큐리티 이니시에이티브죠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그 안전성과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한 것들을 규정화 시켜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위험과 저위험 화물을 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적이나 하역할 때 조심하는 거죠.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매번 정부에다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CTAPAT라고 있죠, 그죠? 컨슈머, 커스터머 트레이드 파트너십 어게인스트 테러리즘 이런 거죠. 말 그대로예요. 보안 시스템이라 하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공급 사슬의 모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거죠. 그 다음에 FAST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. 그 다음에 그린레인 마찬가지고. 그래서 각종 규제나 각종 규칙들, 각종 협약을 통해 가지고 국제 화물 또는 화물 운송, 그 다음에 물류 관리에서 보안과 안정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 보안에 관해서는 정부와 그 다음에 민간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게 맞고요. 뭐 정부만 관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게 뭐 테러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그 물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.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보안 제도를 정착시키자. 좋은 제도만 있으면 안 되죠. 시행도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. 그래서 국제적 협력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국제적 협력과 좋은 제도와 좋은 규칙과 그 다음에 민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물류 보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.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. 그런 거죠.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뭐 대미물질 그러니까 미국을 대상으로 어떤 컨테이너는 미국에서 100% 사전 검색을 또 하기도 해요. 뭐 엑스레이를 사용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안에 또 열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확인하는 거죠.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테러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.
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발생하게 되면 그 리스크 요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비용 편익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비용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어떤 기회 비용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. 그래서 리스크 대비 비용은 어,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생기는 파급 효과가 더 큰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물리보안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여기 앞에 있던 규정들 있죠. 이런 규정들 우리도 잘 지키고 있다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물리보안이 이런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고 잘 협력하고 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물리보안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죠. 그래서 보안 문제는 좀 중요한 이슈긴 한데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일어난다고 하면 되게 위험한 일이고 그 다음 이거는 뭐 물류 관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비용을 증가시킨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키는 게 더 좋죠.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. 한번 발생하게 되면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보험을 쓴다든지 또는 규칙들, 일상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물류 보안과 그 다음에 안정성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둬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마무리하시면 될 거예요. 수고하셨습니다.